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교육협의 최갑수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동성이 심한 현 장세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 동학개미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코로나 시작해가지고서 덤볐던 이 양반들이 좀 재미 좀 봤을 텐데 예. 작년에 솔방솔방 이제 많이 빠졌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연말이 이제 끝이고 예. 22년도 돼가지고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시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네. 해가지고서 덤볐던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큰 흐름에서 대처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플러스 났던 계좌들이 상당 부분 손실 계좌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섣불리 어떤 방향성을 단기 처방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흐름에서 뭔가를 좀 배우셔야 된다라고 봐요. 느끼셔야 다음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 내가 심리적으로 힘든지 이 점을 느끼셔야 되죠. 그동안 많은 정보들 속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을 얻으셔서 투자를 하셨을 텐데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주가 하락기에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내가 공부했으면 그래도 그것을 다시 보고 힘이 생기는데 누구 얘기를 들어서 샀으면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는 항상 각종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인간의 심리학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A라는 주식에 물려 있으면 A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고, A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면 좀 속이 불편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냉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 분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2020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것이야 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 있으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를 봐서는 그랬는데 장기 투자로 들어왔지만 수익이 좀 빠르게 나다 보니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불과 이제 한 1, 2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장기 투자 나는 길게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짧은 호흡에 숨가파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한번 재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기업은 어떤 누구의 이야기, 스토리, 성장성을 보다는 이익에 집중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자기가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이게 초반전에는 주식에 돈 버는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개미들은 내가 이제 돈 버는 거 더 신이 쉬었구나 해가지고서 큰 돈을 집어넣었다가 왕창 이제 물려가지고서 한참 고생을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거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리스크 관리는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내 자산의 마이너스를 확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리스크가 발생한 상태에서 이걸 관리하려고 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실 때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무엇을 할 것이야, 돈 번 걸로 뭘 할 것이야, 주식은 올라갈 것이야, 행복한 생각만 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가면 다행이죠.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주가가 일치한다라면 더 알라요시 좋죠. 하지만 주식은 올라가는 거나 떨어지는 거나 확률이 비슷하죠. 그럼 똑같은 확률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죠. 내가 모은 소중한 1,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서 이게 500만 원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돼서 2,000만 원이 될 거야. 2,000만 원이 되면 나는 해외여행도 가고 좋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식이 올라갈 확률은 50%다라고 제가 앞서 언급드렸습니다만 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보통 홀짝의 비율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거보다 확률이 더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 횡보할 확률.
확률은 똑같이 30%입니다. 근데 떨어지는 거와 횡보는 나의 주가에 마이너스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주식이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 불과 3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일 확률을 70%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되고요.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우리가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원칙을 세워라, 원칙을 지켜라 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좋게 들어와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마이너스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에 중점을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현재 시장 상황이 하도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네. 투자하기 좋은 총 찾기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예. 뭐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좀 추천을 저는 우리가 흔히 피터 린치라는 위대한 투자자의 투자 방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따라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분은 일상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쉬운 예로 던킨 도너츠가 이제 막 미국에서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도넛 하나랑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습니까? 출근길에 던킨 도너츠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줄 서서 먹어보니 좋더라. 그래서 던킨 도너츠 주식을 사서 10배의 수익을 남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어려운 것을 들어가시기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소비 관련주들. 쉽게 예를 들면 BGF 리테일, 편의점 관련주들, FNF, 의류 관련주들, 농심, 뭐 이런 우리가 식음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 주가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을 보면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내가 쉬운 것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것을 굳이 억지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잘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게임주의 흐름을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은 굳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배제의 법칙을 저는 강조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투자는 365일 주식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365일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이 내가 안 보이고 아니면 내가 일이 바쁘고 그럴 때는 쉬는 것도 투자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해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재작년에 재미 본 것 말고는 예. 투자자분들 대부분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은데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예, 이게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인데 지금 단기간에 저는 섣부른 대응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바닥권을 잡네 안 잡네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줍줍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성장주들이 너무 많다라면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은 주가가 바닥을 이게 우리가 그런 증권가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지하 10층이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지하 20층까지 있다더라. 뭐 이런 농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 2,800이 깨졌으니까 바닥이다라고 인식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물타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상황이 좀 안정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인데 싸게 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닥을 확인하고 좀 더 주더라도 확인하고 사자주의입니다. 그런 정도의 욕심을 좀 버리신다라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개미들한테 예. 국내 주식 이외에 그 해외 자산으로서의 분산 투자 네. 에 대해서 조언해 줄 게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일부 투자자분들이 2021년에 국내 주식이 잘 못 오르고 해외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반기 때 해외 주식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2022년 초반에 또 역시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자산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간다라는 게 보다는 제가 이제 PB 자격증을 받을 때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볼 때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이론을 배울 때 항상 해외 자산을 20% 이내, 내 전체 포트폴리오 20% 이내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처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한 20% 내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몰빵 투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것도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된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덥석 사기보다는 국내 주식도 분산 투자하듯이 해외 주식도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오해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 혹자들은 장기 투자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야 3년 하는 게 장기야?
10년 하는 게 장기야? 이런 이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장기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주린이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저는 그 정의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라는 개념은 3년, 5년, 10년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적정 가치에 미달했을 때 그 주식을 사서 결국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만나는 선까지 보유하고 있는 게 장기거든요. 그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는 정말 여유 자금을 가지고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게 결국은 시장이 알아줘서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장기지 무조건 내가 사서 5년, 10년 기다린다.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주식으로 안랩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안랩 우량한 회사죠. 근데 안랩 같은 경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안랩의 주가가 급등했을 때 그렇게 급등하면 팔아야죠. 이건 대선 요소 때문에 급등한 거기 때문에 그럼 적정 가치보다 오버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안랩을 10년, 20년을 들고 있을 거야. 이건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에 그 자주 사고 파는 트레이딩, 네. 소위 말해서 단타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단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일부 단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중에 내가 단타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금액이 작으니 단타로 빨리 해서 돈을 벌어서 금액이 커지면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죠? 결국 장기 투자, 가치 투자가 옳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단타를 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타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이건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이거는 고도로 훈련된 정말 손절매를 칼같이 단타와 동일 용어는 손절매입니다. 손절매를 못 하시는 분은 절대 단타 하셔서는 안 돼요. 따라서 고도로 숙련된 분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일부 투자자 중에서는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은 단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 성향과 일치되게 투자하시는 것이 옳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평소에 네. 그 개인분들이 투자할 때는 방법이 이제 펀드 매니저와 네. 달리 이제 그 투자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 예. 그렇다라고 하면 또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많은 대가들을 통해서 배우는데, 솔직히 개인들이 이제 투자해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책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주로 펀드 매니저들이 내신 책들을 보고 하다 보니 펀드 매니저 투자법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과 펀드 매니저는 저는 달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식을 항상 보고 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번 주식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릴라 전법을 강조하는데요. 마틴 프링이 심리 투자의 법칙에 쓴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인들은 소총수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대군들을 이제 펀드 매니저는 대군들이죠. 대군들하고 싸울 때 맞부딪히면 소총수가 이기겠습니까? 대군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대군이 이기죠. 그러면 소총수가 대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게릴라처럼 숨어 있다가 내가 유리할 때 총을 한번 쏘고 도망가고 내가 유리할 때 총을 한번 쏘고 도망가야 내가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유리하다라고 판단될 때 내가 보는 종목이 저평가돼 있을 때만 저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펀드 매니저는 자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어요.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산다라고 그러면 기관들은 그 전체 자산의 일부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우리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A라는 종목을 사면 내 자산을 몰빵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관과 개인은 투자법이 달라야 된다.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요. 제 책에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다 예. 보니까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좀 약간 네거티브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예. 것 같은데 좀 더 투자자분들한테 희망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어느 분이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은 네. 대개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신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각종 또 새로운 경제 정책 이렇게 발표해가지고서 주식시장도 약간 좋은 쪽으로다가 갔던 우리 기억이 나는데 네. 과거의 성향 어땠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성향을 좀 보면 일단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가 이제 들었었죠. 그러면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살짝 반응한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떨어진 경우보다는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한 것은 대선 끝나고 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딱 끝나고 나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 새 정부도 한 1년 동안은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기업들의 이익으로 전이가 되니까 한 2년 정도 돼서 2, 3년 정도가 주가가 피크를 찍었고요. 또 임기 말되면 주가가 또 꺾이는 이러한 양상들을 관행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투자 포인트를 삼으신다라면 대선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될 거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을 구분한다면 대선 관련해서 인물 테마주는 철저히 배척하자. 인물 테마주는 이건 단순히 테마이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가 공통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자. 대표적으로 저는 원전 관련주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친환경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는 궤를 달리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시에 지금 이거 추진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야가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소위 그 주식 초보자분들, 예. 이분들에게 한번 당부할 수 있는 말씀이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공부하라라고 제가 하도 강조하다 보니, 야, 공부 안 해도 돈을 벌고 공부해도 주식이 깨지는데 공부한다고 돈을 벌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자신 있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치열하다 하다 보면 돈을 꼭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논리적인 근거는 결국 여러분들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펀드 매니저와 싸워야 돼요. 펀드 매니저와 싸우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90년대만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국내 증시가 선진화되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펀드 매니저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종목을 그냥 뭐 땅 따먹기로 선택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철저히 기업 가치를 따집니다. 철저히 기업 가치를 따져서 옥석을 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기업의 가치에 집중해서 본다라면 그들과 동일한 종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다니 그냥 난 정보만 따라다니자. 그래요. 정보를 따라다녀서 주식을 한 차례 정도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두 번 주식하고 말 거면 정보 찾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로또가 연속적으로 당첨이 안 되는 것처럼 꾸준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을 당위성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두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 찾는 거에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 둘부터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주식 투자는 신용이나 비투보다는 여유자금을 갖고 긴 호흡을 하시다라면 나중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부에 걸쳐가지고서 차영조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만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홍보성 멘트 하나 소개할 게 있는데요. 그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투자자분들이 알고 투자합시다라는 의미에서 그 금융투자 자가진단 테스트 등을 포함한 알트 플러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